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49강 14장 언어, 기적이자 고통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한계,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에게 쓰는 글, 그림, 음악, 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잠시 살펴보고 오늘의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누군가에게 막 배신을 당하거나 막 버려지고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뭐 이거 그냥 상대방한테 이렇게 편지 어떨 때 쓸 때 있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안 보내도 내가 이제 마음이 좀 깔아지고 좀 이렇게 정리도 되고 상황들도 정리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내가 내 내면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나에게 쓰는 글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나도 모르는 그 진실을 알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정리도 되고 이제 이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콜크 박사의 경험으로는 이제 환자들이 자기한테 썼던 그 글들을 가져오면 그만큼 그 내면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을 하는 게 좋을지 혹은 EMDR을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할 때도 이런 정보를 많이 주면 좋은데 그것도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쓴다면 더 내면의 상태를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글을 쓴다는 것, 특히 자기 자신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페니베이커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런 실험들, 학생들에게 이제 매일 15분씩 나흘간 이렇게 글을 써보니 사실은 참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특히 뭐 그런 이제 코끼리가 있는데 이걸 치워야 된다 하듯이 내 안에 정말 커다란 뭔가 이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모른 척하고 무시해버리면 결국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쓰는 글들이 정말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정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반듯반듯하게 쓸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막 휘갈기듯이 쓰고 그 내용에 힘이 없고 이런 것들은 이 내가 뭔가 이렇게 뭘 도둑질했거나 남한테 뭔가 드러내기 어려운 거를 자기 자신한테 글 쓸 때도 이게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했던 행위의 그 진실성 혹은 이것이 선하고 악한 정도에 따라서 내가 글 쓰는데도 바로 나타난다. 이제 이걸 보면서 페니베이커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말 디테일하게 연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베이커가 결국 이제 또 댄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또 글 쓰는 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니 그림이라든지 음악, 춤이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은 되는데 이것을 하더라도 그냥 표현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되려면 언어로 바꿔야 된다. 언어. 그래서 언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페니베이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앤 그란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언어의 한계,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된다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이 되면 상황도 정리가 되고 그걸 내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그래서 치유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라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전쟁을 겪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려고 하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물론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뭐 여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해놓은 게 영어의 어떤 단어라든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아주 막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어느 날 이제 본인의 이런 트라우마에 압도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이렇게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 별로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그건 네 문제지. 나는 지금 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아, 그래, 너 정말 그때 힘들었겠구나.
막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러면 이제 치유가 될 텐데, 그렇게 이제 관심 갖는 게 없다 보니까 나는 이 막 가슴이 미어지고 덜덜 떨리는 이 기분을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준을 낮추거나 미화하거나 좀 부드럽게 하면서 각색한다는 에디션, 바꾼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게 언어로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실제에서는 잘 안 된다. 되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기는 이런 본인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 나름대로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처음에는 막 그 이야기를 해놓으면 정말 그 이야기 한다고 힘들었을 때는 잘했다 해놓고는 나중에는 저 사람은 그냥 성폭행 이렇게 당한 사람이야 하면서 배제시켜버리고, 저 사람은 뭐 좀 사기꾼이야 하면서, 저 사람은 옛날에 상처가 많아갖고 이 일 하기는 어려워 하면서 이 팀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겪고 나면 이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제 더 움츠려버리거든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것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첫 번째는 트라우마 희생자들도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용기가 없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도 그걸 갖다가 뭐 우리 그런 이야기 안 듣고 싶어, 나 힘들잖아, 나도 머리 아파서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특히 그것이 친구라든지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한다면 이제 본인은 말할 상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익명의 금주 동맹,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알코올릭 어노니머스라고 이렇게 오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절대 뭐 나이도 묻지 않고 어디 사는지 직업이 뭔지 과거에 뭐 했는지 절대 안 묻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같이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이런 데가 사실은 그런 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살면서 겪은 괴로운 일들을 누구한테 주로 이야기해야 되느냐면 치료사한테.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자든 정신과 의사든 뭐 혹은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이게 이제 필요한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면 치료사도 훈련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치료사의 역할은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치료의 제일 1번은 듣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이야기는 조금 듣고 본인이 막 가르치려고 하는, 이건 이제 좋은 치료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콜크 박사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경험. 본인이 이제 어떤 월남전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한테 그 본인이 뭐 아마 톰 같은 그런 경우죠. 애를 막 죽였고 근데 콜크 박사의 머리에는 뭐냐면, 콜크 박사도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 나치에 겪었던 그 네덜란드에서 출생을 했으니까 거기서 막 겪었던 일들을 이제 아버지한테 듣고 그때 힘들었던 게 막 자기한테 상담하러 오는 군인이 막 트라우마로 겪고 PTSD로 상담하러 온 이 사람이 했는 이야기를 듣고는 본인이 못 견디는. 그래서 이제 그 진료를 상담을 중단했다. 그걸 하면서 진짜 상담사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의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상담하는 사람이 본인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이렇게 그 상담을 나섰다가는 그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어떤 상처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의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거나 본인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올라오면서 분노나 혐오감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제 치료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 희생자들이 이제 말문이 막히거든요. 이 트라우마 자체 때문에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커 영역도 안 돼 있지만은 사실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조합을 해내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아주 하나의 연결된 상황 혹은 분명하게 이건 앞뒤 전후를 설명해야 되고 이것이 왜 그렇게 겪었고 본인이 왜 그렇게 판단했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라우마에 본인이 압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언어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래도 또
몇 번 해보니까 상대방이 자꾸 내 이야기를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약간 좀 숨기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바꾸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게 되기도 하고 그럼 또 사람들은 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네 이러면 또 본인도 그러다면 이제 어떻게 대꾸를 못 하니까 본인은 막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각남 이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겪은 일을 큰 자극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한테 그 이제 문제는 망명 신청자들은 왜 본인이 본국에서 이 그 정치적 망명을 해야 되는지를 일관되게 쫙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재판관한테 말하기 전에 혹은 이런 제한군인관리국 같은 데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말해보면 다들 막 거부하고 싫어하는 내색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걸 제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을 이제 얼버무리게 된다. 제대로 안 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증언을 하게 되면 결국 망명 신청자들은 이렇게 그 안전한 나라로 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콜크 박사가 이걸 참 많이 겪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치료실에서는 되게 이제 혼란되고 침묵을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대할 때는 이 우리 펜듈레이트 이렇게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 약간 환자의 내면 상태로 조금 더 들어가는 질문을 했다가 그 환자가 거부감을 가지면 살짝 더 빠져서 이 트라우마에 너무 다치지 않도록 그러나 너무 이렇게 변죽만 울리면 진짜 트라우마를 들어간 있는 내용들은 타치를 안 하고 밖에 거만 이야기하면 치료가 전혀 안 되니까 살짝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반응을 보고 또 뺐다가 그러면서 그 들어갔을 때 그 환자가 상처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 치유하고 어떤 느낌이 들지 어떤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면서 점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치유를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 그냥 뭐 환자가 다칠 걸 걱정해서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좀 깊은 이야기도 했다가 또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때로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미주신경이 이렇게 온몸을 막 하면서 그런 좀 민감한 이야기 하면 온몸으로 불편하거든요. 장도 막 아프고 심장도 아프고 막 호흡도 가빠지고 막 이럴 때 또 살짝 빠져나오면서 몸에다가 소위 말하는 안전한 공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꺼내 놓으면서도 별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또 듣는 사람도 아 이게 들을만 하고 나는 그 상황을 자꾸 만드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 환자가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 너 당신 지금 어디가 아프냐 혹시 지금 느끼는 상태가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이 환자한테도 관심을 가져주고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숨을 깊이 쉬게 또 유도했다가 때로는 뭐 체조도 했다가 하면서 환자를 릴렉스 시켰다가 또 다시 또 깊은 거 하나 물어봤다가 또 환자 불편하면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이렇게 체조도 시키고 환자를 좀 깊은 숨을 쉬면서 환자를 이렇게 또 평온한 상태로 또 만든 다음에 또 질문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면에 그런 안전한 섬 같은 그래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글로 가서 또 안전한 걸 확인하고 다시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도록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 이제 훈련에 좀 한 차원에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런 훈련 기법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이렇게 자기 몸을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어디에 불편한 걸 잊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뭔가 불쾌하게 올라올 때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 그때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사지 기계에 올라가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럴 때는 눈 감고 이렇게 한 5분 동안만 있으면 다시 캄다운이 돼. 난 오히려 그때는 뭐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니까 좋았던 것 같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안전한 섬,
아일랜드 오브 세이프티라고 하는 안전한 섬을 찾아내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전한 섬에서 나와서 다시 마음의 깊숙한 곳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안전한 섬으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트라우마가 점차 이렇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이야기가 되고 이걸 내가 느끼고 그것이 현실과 그때 당했던 것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옛날 일이었다. 이걸 이제 느끼면서 서서히 트라우마가 치료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려면 이 주제에서는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 이제 기억을 잘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치료의 이제 시작인데 문제는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새로운 정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보통 한 이렇게 어떤 1분 동안 단어를 많이 떠올려 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15개의 단어를 제시하는데 PTSD,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한 3개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일반인들은 막 피라든지 상처, 강간 이런 단어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들으면 좀 느낌이 오싹하고 별로 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트라우마 환자들은 우리가 뭐 양털이라든지 아이스크림, 자전거 같은 평범한 단어와 피나 상처, 강간 같은 이런 좀 끔찍한 단어하고도 별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각이 무뎌져 있다.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하루하루 사는 게 문제니까 이 뭐 과거에 그 문제가 실제로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있어도 이거 있다는 걸 인식도 못하고 그냥 뭐 평소 삶이 막 바쁘고 그거 잘 살아가기에 막 힘들고 혹은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의학계 예술 쪽에 있는서 큰 공헌한 사람들도 뭐 또 애를 잘 키워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상의 소소한 일에 포커스를 두고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 이룬 성과도 많고 사회적으로 큰 공헌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트라우마 환자들이 되게 특징이 뭐냐면 말이 안 된다. 말 안 되는 소리를. 그러면 치료하는 사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왜 이걸 모르지? 내가 이 사람 가르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말하는 걸 중단시키고 아니야, 당신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그러거든. 그럼 말이 안 되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뇌의 구조가 변해서 본인이 인지가 빨리 못 받아들이거나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식민지가 된 기간도 뭐 한 15년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는 3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뭐 얼마 안 됐어. 뭐 금방 2차 대전 때 우리가 뭐 미국 도움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뭐. 그럼 이제 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이제 정신과로 와가지고는 우리 애가 너무 이기적이다. 이거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아니 2살짜리 애는 본인이 이제 밥을 본인이 먹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본인이 밥을 받게 되면 당신도 같이 먹자. 왜 당신 같이 안 먹어? 같이 먹어. 이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비해서 애기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주면 본인 먹는 것만 관심이 있는. 뭐 얘는 왜 이렇게 자기 이기적이야? 이거는 이제 이 여성이 애에 대한 어떤 애들은 발달 과정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 이유는 뭐냐? 그 아이와 올바른 지금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엄마가 본인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애와 그런 정상적인 애착 관계를 가질 수 없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가 진짜 이기적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한 거는 잘못됐으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이분이 상태구나. 그래, 트라우마 환자들이 이렇다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이제 이렇게 나가야 그나마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그
여성이 이야기하는 대로 2살짜리 애를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걸 막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 이제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이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제가 욕을 얻어먹는데 제가 너무 섹시해서 그랬어요. 뭐 저희가 너무 이뻐서 그랬어. 뭐 이런 거 정말 좀 심각한 거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을 때 이것이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비합리적인 생각이 되는구나. 그럴 때는 이때는 EMDR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치료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의 이야기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트라우마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합리적인 좀 이상한 소리를 막 하거든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인간 만들려고 그 사람을 그 생각을 고치게 하려고 막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뇌가 바뀐 거거든요. 이 뇌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걸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트라우마가 해결이 되면 이 부분도 저절로 따라서 해결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생각에는 뭐가 있느냐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제 랩타일 브레인처럼 본능적으로 생존에 관한 이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이 왔을 때 하는 반사적인 행동, 그 다음에 어떤 동기부여에 의해서 하는 것들, 또 무의식에 의해서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 뇌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편협된 생각을 하게 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때로는 기억도 이상한 왜곡된 기억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섭렵, 인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비정상적인 활성이 되다 보니까 이 근육 관절, 균형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보가 통폐합이 안 된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뇌각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트라우마의 형상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됐지만 아직은 더 나아갈 게 많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환자들은 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감정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내한테 지금 일어난 일이 이건 무슨 일이지? 이거는 내가 어떤 거와 관계가 있지?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일은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있거나 혹은 엉뚱한 데 가서 그 원인을 찾아갖고 막 하거나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나가게 되면 소위 말해 이제 유체이탈이 경험 같지. 뭔가를 겪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이제 우리 유체이탈 같은 이렇게 사랑과 영혼인가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와서 내 몸을 보듯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느낌처럼. 내가 다른 누군가가 된 것처럼 저 몸에서 일어나는 게 내게 아니고 내 영혼은 마치 따로 분리돼서 내 몸이 하는 것을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유체이탈 같은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겪고 내가 먹고 있는 마시는 거,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할 때 그 느끼는 게 지금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고, 내가 트라우마를 느끼는, 내가 불편한 걸 느끼는 것도 내 몸이 느끼는 건데,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되면 마치 내가 유체이탈 했는 것처럼 남이 하는 것처럼 보듯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하는 느끼는 것과 저것이 내 몸이라는 걸 할 때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듯이 내가 나한테 언어로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와 내 몸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그리고 이제 연결이 되더라도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것이 손상되면 이게 이제 뇌에서 인식하는 나하고
실제의 나가 다르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14장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5장 소위 말해 이제 EMDR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 또 이런 불안을 잠재우는 거, 이런 트라우마 환자들이 가능한 빨리 일상의 어떤 감정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비용도 들지 않고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EMDR에 대해서 15장은 한 챕터 자체를 EMDR에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EMDR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 EMDR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